안녕하세요. 하나예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좋은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다른 책을 소개드릴까도 하다가 워낙 좋은 내용이 많아 또 읽게 되었네요. 이번에는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이란 소제목을 가진 부분인데요. 듣기만 해도 솔깃한 내용이죠? 천재와 싸워 이긴다니요. 그냥 추상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전략적인 방법으로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고 어떨지, 진짜 천재와 싸워 이길 수 있을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 스콧 애덤스는 57개의 나라, 2000개가 넘는 신문지상이 19개의 언어로 소개되는 연재 만화 딜버트의 작가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한 줄로 정리한다. 1등이 될 수 없다면 1등과 싸워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패자에겐 목표가, 승자에겐 체계가 있다. 1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목표 달성이 아니라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단기적인 목표를 버리는 것이다. 출판사 투고나 신문사의 연재 지면을 얻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글쓰기를 시작하면 백발백중 실패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연습하는 것이다. 스콧의 말을 들어보자. 내가 블로그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내게 목표가 뭐냐 하고 물었다. 나는 목표 때문이 아니라 체계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모두가 그냥 웃기만 했다. 별 신통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신통치 않으니까 지독하게 연습해 체계를 세우려고 블로그를 시작한 것이다. 글쓰기는 무엇보다 연습을 요구한다. 스콧은 주위의 비웃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표가 아니라 체계를 갖추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가능성이 낮은 지점, 연습을 하지 않는 작가에서 높은 지점, 연습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주목도 많이 받는 작가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는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 어떤 글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어내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그에게 블로그란 일종의 R&D 공간이었다. 그는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목소리와 각도에서 다루는 연습을 했다. 점점 늘어나는 그의 블로그 방문자들은 유머러스한 목소리, 화난 목소리, 사려 깊은 목소리, 분석적인 목소리, 공격적인 목소리 등등이 언제 어떻게 활용되어 효과를 발휘할지 탁월하게 알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블로그 게시물 하나를 읽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왔다. 그동안 꾸준히 글쓰기 연습을 했고 어떤 주제에 대해 썼을 때 반응이 가장 좋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쓴 기고문은 인기가 아주 좋았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가 기고한 칼럼의 주제에 관심을 가진 출판사 몇 곳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렇게 책을 내게 되었고 그 덕분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강연 요청도 받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마침내 내 블로그 활동에 대한 급여를 받는 날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처음 블로그를 열었을 때 내 글쓰기가 어떤 경로로 진전되어 나갈지 전혀 몰랐다. 다만 승패가 곧바로 결정되는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했다면 지난 몇 년 동안 내 블로그는 지속될 리 없었고 커다란 사입 기회를 가져다 줄 리 없었고 딜버트 또한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곧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사라지지 않고 버티기 전략과도 상통한다. 1등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텨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건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단기적 목표 달성이 아니다. 2등을 해도 뭔가 얻을 것이 있는 체계 구축이다. 두 가지 분야에서 상위 25%에 들 수 있는가? 평균적으로 성공한 삶을 원한다면 많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문제가 생기는 걸 피하고 학교에 잘 다니고 마음에 드는 직장에 지원하면 된다. 하지만 뭔가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선택 가능한 길은 두 가지다. 첫째, 특정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둘째, 두 가지 이상의 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 상위 25%를 발휘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1등의 몫이다. 1등이 아닌 사람들에겐 불가능이다. NBA에서 활약하거나 앨범을 100만 장 이상 팔아 플래티넘을 기록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될 수만 있다면야 최고의 선택이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쉬운 목표가 아니다. 두 번째 전략은 비교적 쉽다. 누구나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상위 2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2개 정도는 있다. 스콧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만화가인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 하지만 피카소나 고흐는 아니다. 또 나는 코미디언들보단 웃기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도 제법 그리면서 우스갯소리도 곧잘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가 조합된 덕분에 내 만화 작업은 평범하지 않은 진기한 일이 될 수 있었다. 여기에 내 사업 경험까지 추가하면 놀랍게도 나는 세상에서 매우 찾기 어려운 만화가가 된다. 스콧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젊은이들에게 괜찮은 대중 연설과 상위 25%가 되라고 조언한다. 연습만 꾸준히 하면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이 연습으로 얻은 재능까지 보태지면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기술만 가진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도 있다. 이 밖에 공학, 법학, 의학, 과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추가로 경영학 학위까지 받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당신은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잡아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확보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잘 결합시켜 직접 회사를 차릴 수도 있다. 자본주의는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보상해준다. 두 가지 이상의 괜찮은 능력을 결합해 자신을 보기 드문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1등을 이길 수 있다. 거창하고 특별한 기술을 훈련하라는 것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 세일즈 등등 세상 사람들 75%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적극적으로 찾아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찾으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이다. 넷스케이프의 창업자 마크 앤드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CEO들 가운데 상위 25%에 속하는 기술을 3가지 이상 갖추지 못한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천재가 되기란 어렵다. 하지만 천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매력이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짜 이대로 하면 천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2가지 이상,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상위 25%의 무엇을 못 찾아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하는 2가지 이상을 찾는 것보다 그 잘한다는 기준이 상위 25%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의 수준이면 그런 게 2가지 이상 잘 조합한다면 천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상위 25%의 자질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어떻게 조합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 또 달콤한 낭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